해운대의 보물 청사포에는 두 갈래의 바람이 붑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자연의 바람, 미래로부터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를 위한 해법, 청사포 해상풍력입니다. 유럽의 바다만큼 질 좋은 바람이 부는 동남권 최적의 환경과 입지. 이곳에 들어설 9기의 해상풍력 발전기는 3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뿐 아니라 특유의 이색적인 경관으로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됩니다. 영국을 전세계 해상풍력 강국으로 견인하는 데 함께한 GIG의 기술 지원으로 추진하는 청사포 해상풍력. 해상풍력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내외 성공 사례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한 설계와 공법을 채택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사업관리 체계로 신뢰, 협력, 안전의 선순환을 만들어갑니다. 바다 생태계와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최첨단 저소음, 저진동 공법. 풍성한 인공어초가 될 하부 특수 구조물과 자연재해에 강한 고강도 블레이드, 선박운항 안전성을 강화하는 LED 조명 설계, 전자파와 저주파로부터 안전한 지중매설 개통연계 계획까지 주민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앞선 기술력으로 수용하며 지역 어민과의 시너지도 함께 창출해갑니다. 제2의 조선산업이라 불리는 해상풍력. 부산에 축적된 첨단 기술과 뛰어난 인재들이 청사포에 모여 활력 넘치는 혁신의 터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파도 소리를 넘어서지 않는 고요한 바다 위의 풍차. 그 아래 풍요롭게 조성되는 바다 농장과 변함없이 자유롭고 안전한 조업 환경. 이러한 풍광이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찌운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보상과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과 풍력단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에서 지역의 비전을 본 주민들의 응원과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열어가는 상생과 공존의 길. 청사포 해상풍력은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어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에 비전을 더하고 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풍요와 행복을 더하는 바다 위의 아름다운 세상. 해운대와 기장을 잇는 해양 관광벨트의 중심에서 혁신과 상생, 풍요의 바람을 일으킬 청사포 해상풍력. 청사포가 해운대의 가치를 높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엽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사포 해상풍력 라이브 토크 시작합니다.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정말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입니다. 부산에도 해운대 청사포 지역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이 추진이 진행될수록 많은 분들의 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때 아닌 역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무엇보다 미래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 안전성에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 이렇게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정말 과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맞는지, 여기에 주민들과 좀 소통을 하고 갈등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팩트도 좀 체크를 하고요.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개발업체,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차례로 들어볼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한 세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풍력업체 대표십니다. 지윈드스카이 이용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전기와 환경 분야의 두 분 전문가 자리하셨는데요. 상진기술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상진 대표님, 그리고 기후변화 에너지 대안센터 구자상 대표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중요한 질문들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업인지부터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사포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해상풍력은 바다바람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 그린 에너지입니다. 청사포에는 9기 정도 40메가와트가 들어서는데 우리 가정집 전력 생산 한 3만 5천 가구 정도 용량이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해운대는 이 관광지인데 아주 관광 자원으로서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드리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볼 때 제가 아는 정도라면 산자부의 허가가 2017년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도 과정이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추진됐나 궁금합니다. 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바람 측정 등 준비를 했고요. 2015년부터 한 3년 정도는 이해가 당사자인 어민들과 소통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2017년은 발전 허가 이후부터 개별법을 협의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해운대구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해서 협의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은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참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뭐 반대 주민들과 대책위의 입장들,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거세게 많이 일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실제로 별도의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마련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우려의 내용들도 방송에서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자 저희가 계획을 당초 세웠었는데요. 아쉽게도 일정 조율 끝에 대책위의 불참 통보를 받아서 이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고견을 전해주실 라이브 방송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 한 번 더 드리면서 잠깐 얘기는 접어두고, 그렇다면 저희가 모시지는 따로 못하지만 주민분들이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가장 우려를 하시는지요? 보니까 이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뭐 소음, 또 전자파, 뭐 환경 훼손, 또 아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염려하시던데, 뭐 한편으로 공감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우리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깊이 있게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 내륙에는 처음인데다가 많은 분들의 우려를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그 우려가 참 공감이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라이브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팩트 체크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하나는 풍력하면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친환경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은 환경 훼손이 너무나 많다, 환경 훼손이 많을 것이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자성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경 훼손의 정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을 오래 하면서 공개 방송이나 공개 토론회에서 주로 개발 사업에 대한 거의 반대 운동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이번에 정사포 풍력 발전에 대해서 유일하게 찬성자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운동 일반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요건을 풍력 발전을 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 180개국 중에서 이 세계 환경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은 118위 공기질이 나쁩니다. 118입니다. 140개 중에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180여 개 나라 중에서 거의 174위 정도의 아주,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환경의 질이 아주 나빠졌고, 그것은 결국 석탄, 화력, 원자력 이런 소위 화석연료 에너지의 주종을 이루는 그 산업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 운명이죠.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린 뉴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이런 게 할 수 있겠는데, 거기 핵심이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면이 좋은 바다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해상풍력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현재 당면한 코비드도 그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저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석유 문명이 가지고 온 200년 동안 탄소 경제가 가지고 온 결과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깊이나 넓이가 아직까지 얕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운대 청사포의 풍력발전 시도는 우리 사회의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런 점에서 큰 우선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 훼손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유럽에서도 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극소수 있긴 합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의견은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는데, 현재 인간은 뭐 에너지가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하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에너지 없이 살 수가 없다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엔트로피 지수가 낮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성장률이 빠른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장률이 빠른 것이 풍력 발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 발전이 지난 10년간 거의 1년에 25%씩, 인류 사이에 이런 게 잘 없습니다. 1년에 25%입니다. 10년이 아니고요. 1년에 25%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계속 지지부진해 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서 유수의 기계 산업의 도시입니다. 조선해양 기계 플랜트 산업의 유수한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이 가진 기계 산업은 아주 세계적입니다. 이 활로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그 풍력 발전, 단순히 환경 훼손도 적을 뿐더러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경제의 유발 효과 같은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석탄, 화력, 원자력, 그 다음에 다양한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환경의 리스크가 적은 것이 해상풍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필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난 5년간 풍력 발전기의 설치비가 50%가 줄어들었습니다. 50%입니다. 이것은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리뉴얼 에너지와 관련해서 섬처럼 갇혀 있단 말입니다. 섬처럼. 이런 문제를 해운대 지역은 그나마 부산 지역에서 많은 사회적 지도층이 살고 있고, 또 많은 분야에 활약을 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층에 있어서부터
이런 문제, 이 풍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미래, 그 지역 경제와 연관된 효과를 깊이 있게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도 이 가시거리 뭐 독일에는 23km인데 여기는 왜 1.5km, 1.2km냐.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았습니다. 이게 일본의 가마야하마라는 곳의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이 화산 속의 두 연인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해변인데, 일반 해수욕장에 풍력 발전이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개의 풍력 발전이죠.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되는 풍력 발전, 대형 풍력 발전입니다. 이런 거 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물론 전면적인 환경 훼손이 없는 이런 것들은 인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화석연료를 쓰기 전에는 그렇죠. 이미 화석연료를 쓰고 그것을 넘어서는 시대에 있어서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 국가적 토론, 지역자치단체 토론,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의 그 특히 지방의회, 그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전혀 딴 이야기 합니다. 전혀 딴 이야기.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시민들이 뽑아준 선량으로서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하고 있는 형국이 현재 해운대 지역이란 말입니다. 예? 정책을 가지고 반대하면 반대의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거나 찬성하면 찬성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뭐 전화해서 항의를 하면 갔다가 반대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고 찬성했다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그런 지도자로 되지 마시고, 지금 전 세계 얼마나 에너지 전환이 빨리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운대에서부터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오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게요. 모두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 수용성이 가장 1번이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시정질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을 때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요. 주민 수용성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구자상 대표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운동에서 반대의 편에서 거의 대부분 토론을 하셨기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력하게 어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들어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반대 의견이 바로 이런 것이다 가지고 이 스튜디오로 꼭 나와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열려있는 이 공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구 환경을 위해서 설립 과정에서 전혀 훼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장 적은 훼손인 건 확실하고 탄소 중립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대안이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걱정은 이 환경 훼손 다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볼 텐데, 신시가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거든요.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면 이 전파 어떡할 것이냐, 전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물어오셨는데, 이 전문가로 나오신 우리 서상진 대표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기 분야의 발전, 송전, 배전 쪽에 설계를 한 30여 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요청을 들었을 때 이것이 왜 이런 토론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기 해운대 지구는 그 지중 송배전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케이블들이 전부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땅속에 약 1m 이상 들어가 있고, 또 땅속에 들어갈 때는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그 케이블은 그 전부 절연 전선을 쓰면서 또 실드선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전자파를 전부 그 실드를 해가지고 땅속으로 이제 접지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송전선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전자파는 아마 0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뭐 가정에서 쓰는 어떤 뭐 전등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뭐 10 뭐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송전선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전자파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압이고, 또 일반 그 소도시나 이런 쪽에 가면 지중 배전을 하지 않는 지역에는 전봇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 전봇대를 쓸 경우에도 정부에서 8m 정도 띄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지역인데 저희는 땅 속에다가 넣고 또 케이블로 절연해서 실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자파 나오는 거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둘러보시면 아셨겠지만 전봇대 본지 오래됐죠. 특히 신시가지 쪽에는 전봇대 없죠. 예. 네, 다 일단은 다 매립이 되어 있는 데다가 용어가 고압 송전선 하니까 좀 위압감이 네,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기존 아파트 선로와 동일한 수준인데다가 드라이기 쓰는 것보다 전자파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긴 했습니다. 야, 저렇게 커다란 선풍기보다 정말 몇 배입니까? 이렇게 큰 게 돌아가는데 선풍기도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소음 공해가 있을 게 확실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가요?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소음원에서 거리의 제곱에 그 반비례해서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소음이 약 1,500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이 발전기에서 나는 소음을 아마 이쪽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기에서 소음이 나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에도 이제 풍력 발전기들이 국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한 300m 정도 떨어지면 소음이 있다, 뭐 이렇게 날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감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상 풍력에서는 뭐 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한 200-300m, 300-400m 떨어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해상 풍력의 가장 좋은 점이 육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또 눈으로 이렇게 큰 게 눈 앞에서 바로 돌아가는 거하고 한 1,500m 떨어진 점에서 들어가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마 암만 민감한 사람도 그 소음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게 조용한 이런 뭐 시골 마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굉장히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은 항상 있는데 그것이 약 1.5km 정도에서 그런 소음이 있다면 거의 아마 저는 그 바람 아마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 300m 정도 거리가 됐을 때는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주도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주도는 약 400m 정도 400m.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탐라 해상이 네. 약 400m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00-400m, 그러니까 400m 정도 떨어졌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전자기기에서 나는 소리랑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느낀다면? 그 소음이라는 거는 이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좀 소리는 뭐 다르지만, 크잖아요. 네. 네, 소리는 크고 그 소리는 이제 그 바람개비가 나는 소리인데 윙윙 하는 네. 그런 소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소리가 한 400m 떨어져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전혀 소음에 대한 이후에 지금 네. 현재 상황에 소음에 대한 항의는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있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건가요? 있지만 문제가 거기는 이제 한 400m 떨어져 있고 또 약간 그 관광하러 오는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뭐 그걸 신경이 좀 쓰인다면 쓰일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300-400m 떨어지면 소음은 뭐 매우 거의 작아지기 없다. 때문에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청사포는 말씀하시길 1,500m다. 예, 무려 5배가 더 먼 거예요. 1,500m면은 아마 느끼기 힘들 겁니다. 그러네요. 예. 더군다나 파도 소리에 묻혀도 안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보게 되네요. 왜 그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만 분리해서 야 이게 소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자연에서 나는 그 소리도 굉장히 바람 소리라든지 뭐 굉장히 많거든요. 또 차에서 나는 소리, 뭐 또 하는 음악 소리, 뭐 사람 걸어다니는 소리 이런 것까지 다 뭐 신경을 쓴다고 하면 그 아마 1,500m 떨어진 점에서 나는 그 발전기 소리는 거의 느끼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네요. 운전하면서도 저희는 엔진 돌아가는 소리 정도는 소음으로 느끼지 않고 다른 여타의 소리가 났을 때 아주 커다란 소음이 났을 때 소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익숙해지지도 않을 정도 아주 미세하게 들리거나 안 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보다 무려 거의 4.5배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더욱더 크게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팩트 체크한 부분이
일단 거리가 1,500m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나지만 듣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음과 이제 전자파 이야기를 했는데 저주파 같은 경우는 돌아갈 때 나오지만 이게 귀에는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은 상당히 좀 황당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어떤 우리가 회전체가 있는데 그게 1,500m 떨어진 지점에서 나는 것이 그 거리가 1m, 2m 늘어날수록 거리의 제곱의 그 반비례해서 이게 작아지는 건데 1,500m라면은 어떤 우리가 원으로 볼 때 1,500m 떨어진 그 지점에서 생기는 원이 그 구 모양의 그 소음이 전파를 해서 나간다면 그게 1,500m 지점에서 전혀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거리가 머니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하지만 좀 정확하게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었다 또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팩트 체크가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 앉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 구자상 대표님께서도 바로 여기 이런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주파라든지 전자파 이런 부분에 많은 논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환경 운동을 네네. 하는 사람이 소음이 문제라면 이것을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지역인데 영국의 시튼 크류라는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영국입니까? 영국 시튼 네. 크류라는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이고 그 거리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재 청사포 프로젝트를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멀죠. 훨씬 멀고 네. 이건 바로 앞에 거의 한 1.5에서 2km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이런 영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영국은 2030년이 되면 모든 가정 전력을 해상 풍력으로 대체하기로 국책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영국이 가장 빠르게 지금 해상 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환경 문제라는 것은 이 오래 하다 보면 환경 문제 자체가 경제 문제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원 자체가 똑같은 말입니다. 환경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경제 구조가 그게 환경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어떤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 없고 전자파도 없고 가장 효율이 높고 그런 것으로서는 해상 풍력, 육상 풍력은 또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육상 풍력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논란을 가질 수 있는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떤 그 우리 부산 경제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매개가 될 수 있고 이런 지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원거리 북해 같은 경우에 독일은 뭐 50 몇 킬로, 23킬로 이런데 북해는 평균 수심 44m입니다. 우리나라의 조건, 환경 조건하고 아니다는 거예요. 북해 전체가 해상 풍력을 다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도 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가까워 근해는 지금의 어떤 그 방식으로 이제 해상 풍력을 하고 또 뭐 원거리는 이제 부유식 이런 것들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한국은. 빠르게 하지 않으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리뉴얼 에너지 충당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 인식 자체가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어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참 많이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건네드리면서 어쩌면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또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그대로 팩트를 확인한 후에 적절한 논의를 거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서상진 대표님과 그리고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신 구자상 대표님과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또 잠시 후가 또 되면 우리 주민들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서상진 대표님,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다시 또 이런 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얘기는 꼭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가끔 그 1년에 한두 번씩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 오고 관광을 오고 하는데 사실
큰 빌딩들이 이제 줄을 이루는 속에 해수욕장이 있는 게 굉장히 그 특이한 이런 경관을 자랑하는데 사실 바다 쪽은 상당히 밋밋한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이게 너무 바다만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상당히 좀 뭔가 쓸쓸한 그런 사람이 많지만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풍력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먼 거리에서 돌아주면 또 밤에는 그런 쪽에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그 광안대교 못지않은 그런 멋진 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뭐 전자파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측정을 하더라도 기계로 암만 예민한 기계로 측정을 하더라도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 우리의 팩트체크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주신 많은 이야기들 전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토론의 자리에도 한 번 더 모시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용우 대표님, 우리 청사포 해상풍력 라이브 토크 함께하고 계신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이 시간들 안정성 논란도 있지만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사전에 왜 주민들에게는 묻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주민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 사업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그 어민들입니다. 어민들하고 이제 먼저 소통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던 차에 코로나가 왔어요. 이 소통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이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소통이 지속되고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절차에도 완벽한 절차는 없겠지만 아쉬움이 살짝 묻어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일찍 잘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안착하며 서로 웃으면서 빠르게 추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우리 해운대 주민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기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사포 해상풍력 라이브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드렸다시피 해운대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예고를 드렸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 라이브 토크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다. 언제든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아쉽게 일단은 불참 소식을 알려왔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우리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이 질문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해상풍력추진위원회 김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강호행 부회장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의견이 주민들 안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 먼저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1994년도에 이 신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위에 소각장을 1994년도에 착공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건축만 40년 했는데 그때 그 소각에 오수 처리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힘들게 이제 바다로 내버립니다. 그 오수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환경에 대한 참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또 저 또한 손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래 세대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알프스 산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는데 나중에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발벗고 70평생 살았지만 지금 이제 발벗고 나서서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 추진위원장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참석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은 아파트의 총연합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또 주민들 목소리를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도 사실 앞서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집값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아파트 주민들 의견 어때요?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우리 카톡방이 있습니다. CC까지 리모에 관계되는 카톡방의 회원님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은 사실 청사포에 풍력 발전이 생기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제 주위에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걸 언급하는 분도 안 계시고, 혹시 그거 아느냐 하면 모른다는 분이 제 주위에는 대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카톡방, 우리가 지금 신시가지가 리모델링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자 리모델링 방이 생긴데, 거기에 가입된 분들은 이 가장 핫한 이슈죠, 사실은. 예. 근데 실제로 조금 전에 저희가 거의 한 35분 정도 전문가들과 함께 뭐 전자파라든지 뭐 소음에 대한 거라든지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겨야 하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 반대에 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소리까지 강력하게 들었거든요. 네.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시고 나서는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회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것을 접하게 된 게 한 2년 전에 저희 신세계 아파트 연합회에 네. 이 시행업체에서 사업 설명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한번 듣고 올 초, 그러니까 한 1월 달쯤 아마 될 겁니다. 그때 와서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연합회 회원들이나 각 아파트 회장님들은 이 내용을 뭐 다는 알고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고, 우리 자동의 현안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고압 전선이 지나간다 했을 때 우리가 그 고압 전선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었고, 업체부터 설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 현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 지질 조사를 위한 시추를 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만은 저희들이 동의를 해드릴 수 있다 해서 동의를 해드렸고, 본 발전기를 만들기 위한 공사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청사포를 비롯한 어민계라든지 또는 중이동 주민 일부분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 수용성을 득한 후에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정한 부분 동의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창재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팩트 체크해드린 내용들이 좀 많은 분들이 보셨다면 도움이 됐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도 막무가내 카드라는 거, 지금 카드라가 너무 심합니다. 소문이, 네, 소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 만약에 전자파가 지나가면 애들한테 위험하더라 하는 이 카드라가 지금 막 당당히 퍼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 앞전에도 각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마켓 가갖고 그걸 물어보면 그분들은 몰라요. 또 풍력이 뭔지, 풍력을 왜 하는지, 풍자도 못 들었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다수는 모르는데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선동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실행돼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데를 가면은 바로 지금 거의 덴마크 코펜하겐 제일 유명한 게 공주 인어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관광지로 삼는데 지금은 20기 있는 풍력 발전기가 더 유명하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게 유명한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제일 꼴찌입니다. 요 앞전에 텔레비에 뉴스에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반대입니다. 인도네시아 가갖고 너무 나라 가갖고 화력발전소 지주자가 쫓겨났어요. 나가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 한국 가서 너 나라 가서 발전기 지으라 말이야. 연탄 발전기 지으라 이기지. 그런데 지금 그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 후손들을 생각할 때는 피년코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어디 뭐 돈을 떠나서 강강자원을 떠나서 상생의 길이란 말이죠. 상생의 길.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나마 꼭 이걸 하도록 하게끔 해놓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가시면 안 되고요. 네. 뭐 아름다운 후세와의 삶을 누리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네네, 드릴까요? 네. 예,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연합회 입장을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는 어떻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신세가지에 한 네. 40여 개 아파트 회장들이 모인 해가 이제 신세가지 아파트 연합회라고 하고 네. 그 김충곤 회장님이 계시고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반대 대책위원회하고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저희 연합회를 찾아오셔서 이거는 우리 자동 주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대에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업체로부터 사업 설명을 2번 들었고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부분 동의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러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연합회에 와서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 아파트 연합회 회장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앞장서서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못한다면 어떠한 전문가라도 모시고 와서 우리는 중립적이잖아요.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자동에 이게 해로운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머리 사매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이론과 팩트를 설명해가 저희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장황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팩트를 들고 와서 주민들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 주민들이 이해했을 때 그게 바로 주민 수용성인 겁니다. 반대만 하는 게 주민 수용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에서 강력한 어떤 신뢰와 그리고 확신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꼭 방문을 하시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고견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팩트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기를 요청 거듭 드립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 같이 대화하면 더 좋겠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론의 장이어도 괜찮고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출연의 제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희는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니까요. 꼭 똑똑 노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탄소 중립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그 이유를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궁금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사포 해상풍력단지의 수익금 주민들과 나누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이런 논란이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아직 자세히 못 들어서요. 연금형 주민 이익공유제 이것도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공동체가 운영이 되려면은 전기가 필수적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이 전기는 그린 에너지가 미래의 그 대세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린 에너지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주된 것인데 저희는 해상 풍력입니다. 이 그린 에너지의 특징은 생산자가 소비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 이 그린 에너지 특징입니다. 이 수익을 공유하게 되는 배경은 바다가 공공재고 바람이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이익이 있다면 주민에게 공유를 하고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2018년에 입법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행 시점은 저희들이 이 지질시추가 완료되면 재무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재무 모델이 나오면은 다시 이 지역사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호 대표님께서 앞으로 또 다시 이와 비슷한 자리를 만들어 좀 더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소통을 하려면 어느 한쪽이든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응답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게 바로 주민 수용성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 위원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많은 주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든 뭐 찬성에 대한 이야기든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사업 허가권자가 사실은 그 해운대 구청이고 그 구청 담당 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구청장께서 그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찬성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중립적인 어떤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모셔놓고 주민 설명회를 하면 또 저쪽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주민 토론회를 구성해가지고 수차에 거쳐서 각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문헌을 보면 풍력 발전이 많은 해악을 끼친다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이 실험이란 게 어떻게 모델링하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논문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그 전문가들끼리 토론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비전문가인 주민들의 찬반으로 나눠진 주민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 100분 토론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청장께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 지금 결재권자가 뒤로 빠져가지고 모든 걸 주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게 우리 자동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고압선 문제만 해명이 된다면 자동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자동에 해난이 됐냐 이러면, 우리 리모방에 처음에 이 공동 반대쪽 중동 힐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 반대 대책위원들이 우리 자동의 리모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동 신시가지 한 가운데를 고압 송전 철탑이 지나간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거기서 봤고, 저도 거기에 회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에 의해서 사실 이 고압선이 어떤 건지, 전자파가 어떤 건지, 저주파가 어떤 건지는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 종합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려 가지고 주민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단결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 주고, 실제 이 문제는 청사포와 중이동 일부분의 주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제3자들은 다 철수하고 사업체와 청사포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체를 해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지, 저런 자동은 제3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깊숙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 이상입니다. 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자 애쓰시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보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강호행 부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정태 추진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주민 여러분들과 화합을 하려면 주민 여러분 의견을 알아야 하고 의견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주민 수용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행보를. 예, 그건 이제 우리 구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란 매개체가 아니십니까? 네. 구청에서 중재를 좀 해주셔야죠. 구청에서 놓아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요 앞전에 구에 내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우리 해운대 문화회관이라든지 큰 장소를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반대파도 오고 일반 주민도 오고 우리 찬성하는 사람도 오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모시고 앉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하는 걸 명백하게 밝혀놔야 되지. 무조건 카더라 송전탑이 지나간다 하더라, 그거는 잘못하면 죽는다 하더라.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저 청사포에 있는 팔랑개비가 태풍 불면 빠지가 날라온답니다. 왜? 제가 옛날에 신도시 지으러 왔을 때 청사포는 저 촌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벨기에 나라 해운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청사포는. 내가 1994년도에 여기 신도시를 착공하러 왔을 때 전부 이제 돼지 우리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때 내가 청사포라 가는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구들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청사포가 안 지었습니다. 집도 별로 없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26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사포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우리 이제 부유를 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팔랑개비를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것도 야광도 있고 이러면 지금 코펜하겐 같은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관광 자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직업군도 좀 널리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산시를 위해서, 해운대를 위해서, 그리고 후세를 위해서 정말 나은 해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사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해운대, 우리 부산시를 위한 좋은 방법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밖에 전문가는 물론이고 개발사 주민들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나니까 이런 자세로 토론에 임한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아닌 더 좋은 방향 을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 싶거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동의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현장에서 뵙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사포 해상풍력 라이브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론할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운대의 보물 청사포에는 두 갈래의 바람이 붑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자연의 바람, 미래로부터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청사포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를 위한 해법, 청사포 해상풍력입니다.